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팬데믹 전으로. 지금 팬데믹 이후에 그 여행객이 계속해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네. 호텔을 살펴보면 호텔 가동률 70에서 80%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무려 한 90% 정도라고 해요. 네, 굉장히 뭐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지는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100만 명 넘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이전에 그 관광객 수의 한 91% 네. 일평균 관광객 수 출입국을 보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91%까지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지난 년도에 저가 항공 실적을 확인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많이 여행을 나가기도 했지만 네. 또 많이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국내 이제 놀자주들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팬데믹 다시 한번 또 터지는 그런 일은 발생되면 안 되겠죠. 네네. 그런 일이 없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이런 그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기조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면에는 결국 또 환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N달러 환율 지금 굉장히 좋다. 일본 여행 가야 된다 하듯이 국내 환율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놀기에 좋은 환율 구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여행객들은 예전과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깃발 들고 네. 여행 와서 돌고 맞아요. 이렇게 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좀 젊은 분들이 30대 이하, 뭐 40대 뭐 넘어가시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뭐 개별 여행을 많이 오시나 봐요. 단체 관광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깃발을 들고 면세점 우 가서 싹쓸이를 싹 해가던 그런 모습들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쪽을 공략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 이제 면세점보다는 올리브영. 네, 뭐 이런 그런 쪽으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케이팝 뭐 이런 문화에 조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젊은 층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입는 패션, 뭐 네. 그들이 이제 뭐 가는 갔던 맛집들. 곳들, 맛집들, 뭐 카페 이런 데를 이제 여행 다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돌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뭐 호텔 당연히 숙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리고 오려면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뭐 수영을 해서 올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번에 놀자주들에서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섹터는 딱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놀자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틈새 시장으로 괜찮은 섹터가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킴님께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라고 댓글창에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테마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로 봐야 됩니까? 일단 뭐 테마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도 있고 혹은 좀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려는 그런 섹터도 구분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좀 중국 인바운드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면세도 있고 항공도 있고 혹은 뭐 카지노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중국인들이 온다라고 하면서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 중국 수혜주로 부르긴 한데 관련했을 때 이들이 과연 여기에 와서 무엇을 사는지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올리브영 굉장히 잘 가고요. 네. 혹은 뭐 젊은 층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도 있는데 이들이 면세한 품목들을 봤을 때 어디를 가장 많이 썼나라고 보면 또 미용 의료기기. 압구정에 네.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어 있잖아요, 투어. 네, 미용 투어. 네, 좀 중국인들도 많고 일본인들도 많고 여기에서 시술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용 의료기가 오늘도 중국인들이 돌아왔다라는 내용에 좀 수혜를 받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오는 것에다가 지금 중국인이 돌아왔다라는 내용으로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LG
생활 관광이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수출 데이터를 보면 중국 쪽은 약간 부진하긴 했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화장품 섹터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카지노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옥석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했을 때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탑픽이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 현재 좀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비올, 원텍 그리고 클래시스 쪽을 좀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미용 의료기기 섹터 굉장히 이야기를 딥하게 들어가고 종목 소개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가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중국 모멘텀을 받았다 보니까 저는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지노 내에서는 파라다이스를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 밖에 미용 의료기기에서는 비올, 원텍, 클래시스를 주목하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주연 대표님도 탑픽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가 항공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4월부터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 이제 저가 항공주들 같은 경우 일본 여행도 그렇고 중국 여행도 그렇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실적에 대비해서 워낙에 많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상방을 좀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런 기대감은 좀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저는 국제유가는 어떤 공급적인 차원에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상관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차하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유만큼 또 미국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들이 물가를 과연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저는 이거는 다시 누를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금 수준에서의 유가 흐름이라고 하면 기업들 잘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우려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호텔 파라다이스 실적적인 부분이나 주가적인 흐름이나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과 함께 파라다이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으로 돌격해 보도록 할게요.